네, 안녕하세요. 최고 행복 건강 플러스의 김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문선입니다. 날씨 추워지면서 이제 외출할 때 장갑이랑 핫팩 필수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네. 손이나 발에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냉기가 많으신 분들, 너무 손이 시려우신 분들은 수족냉증을 한번 의심해 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수족냉증,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많이 발병을 하고요. 또 네. 특히 출산을 끝낸 여성이라든지 40대 이상의 중년의 여성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상이 심한 분들은 막 여름에도 양말을 신어야지 잠이 네. 들 정도라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손발의 감각이 저하되거나 통증이 오고요. 그리고 좀 피부색까지 변한다면 단순한 수족냉증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럴 때는 또 레이노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하는데 국민건강정보 포털의 자료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인구의 한 12% 정도 적지 않은 수가 레이노병에 걸릴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요. 뭐 혈관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척추 질환으로부터 손발 저림, 혈액순환 이상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척추 질환의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꾸준히 건강 관리 힘쓰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의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양경훈 신경외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최고 행복 건강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척추 질환 같은 경우는 단순히 뭐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팔과 다리의 통증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마비까지 불러일으키는 증상이거든요. 정말 빠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저희 방송 주목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마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들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저희에게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026938-1666번의 전화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모든 전화 상담 저희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나와 계시는 원장님과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건강 플러스 시작합니다. 네, 최고 행복 건강 플러스 오늘 시청자 여러분의 척추 건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허리 통증 치료법을 저희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통증은 왜 생기는지를 한번 좀 자세히 그렇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척추 질환이죠. 협착증과 디스크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예, 척추 협착증과 목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 척추는 앞쪽에 디스크, 뒤쪽에는 후관절이 있게 되겠습니다. 디스크와 후관절이 이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을 보호하고 있어서 평소에는 증상이 없이 잘 지내는데요. 요즘과 같이 추운 날씨에는 이 척추관을 이루고 있는 후관절이 두꺼워지고 인대가 딱딱해져서 척추관을 누르게 됩니다. 척추관을 누르게 되면 척추관을 통과하는 신경을 자극하게 돼서 팔다리 저림 증상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튀어나온 건 상관없지만 뒤에 있는 척추관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척추관 협착증과 비슷한 증상인 목 통증, 허리 통증, 그리고 팔다리 저림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뼈나 인대의 증식 혹은 디스크의 탈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척추 질환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척추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 실제로 우리 관절염을 많이 앓고 계시는데요. 척추관 협착증도 관절염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구나 조금씩은 척추관 협착증을 갖게 되는데요. 이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인구에서 보통 10% 정도에서는 증상을 유발합니다. 네. 증상 없는 경우는 나머지 90%는 증상이 없고 협착증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10% 정도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네. 자, 그 다음 자료를 볼까요? 예, 허리 디스크는 보통 허리 통증은 평생에 걸쳐서 적게는 80%, 많게는 90% 정도에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검사를 해봤더니 단순하게 허리 디스크가 살짝 밀려나온 사람은 전체 성인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실제로 디스크가 의미 있게 튀어나온 사람은 성인 인구에서 적게는 5분의 1, 많게는 3분의 1 정도에서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진짜로 의미 있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팔다리 저림 증상이나 요통 그리고 목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는
2%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상 또 이제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관리를 또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렇게 뭔가 통증이 시작됐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부위를, 원인 부위를 알고 이게 왜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목 디스크 했을 때 등이 아프거나 뭐 이쪽이 아플 거라고 생각을 잘 못 하시는데, 사실 목 디스크인 경우에는 진짜 생각지도 않았던 부위가 아프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손이나 팔이 아프고. 네. 예. 척추 질환 때문에 생기는 팔과 다리의 통증들 주로 어느 부위에 나타나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신경은 뇌에서부터 손끝, 발끝까지 이어지는 전깃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깃줄마다 번호가 붙어 있어서 요추 4번의 경우에는 엉덩이 옆쪽을 시작해서 허벅지 앞쪽, 그리고 무릎, 그리고 종아리의 안쪽으로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5번 신경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엉치라고 말하는 둔부, 상부로부터 해서 허벅지 옆쪽, 그리고 종아리 옆쪽, 그리고 발등, 심지어는 발가락까지 저리게 됩니다. 네. 천추 1번 신경의 경우에는 다 뒤쪽인데요. 엉덩이 쪽, 허벅지 뒤쪽, 종아리 뒤쪽, 그리고 발바닥까지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또 어느 신경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6번, 7번 신경의 경우에는 목에서부터 팔까지,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손가락까지 저린 증상이 나타나고, 흔히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디스크를 앓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흔치 않지만 비교적 그 통증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 목 통증이나 어깨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보통 경추 상부 4번 신경, 5번 신경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일반 근육통과 헷갈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그다음 자료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걸 나타내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앞쪽 디스크가 튀어나오거나 튀어나와서 누르는 신경통 이외에 척추관이 좁아져서 협착증의 경우에는 엉치부터 양쪽 허벅지, 종아리까지 저리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목의 경우에는 목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대개는 관절까지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깨 날개뼈가 아프다, 어깨 축지가 아프다 하는 5번, 6번 신경이나 6번, 7번 신경의 경우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목 옆쪽, 그리고 심한 경우는 귀 뒤쪽, 머리 뒤쪽까지 두통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목허리 디스크는 그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하는 게 맞겠습니다. 네, 네. 정말 신체 곳곳에 통증을 일으키는 척추 질환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통증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치료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해서 이 척추 압박을 완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수술을 배운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보통 수술하면은 저부터도 가슴이 떨리고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비수술 치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수술 치료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요. 또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효과가 없는 경우가 수술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는 경우에 우리가 비수술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치료를 포기한 경우도 간혹 있고요. 수술이 두려워서 수술을 미루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각도를 이용해서 대부분의 척추 질환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특수 내시경 치료를 시도할 수가 있겠고요. 네. 목 디스크의 경우에는 국소마취하에 바늘을 꼽아서 플라즈마열을 이용해서 그 디스크 튀어나온 것을 축소시켜주고 수축시켜주는, 그래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두 가지의 치료법을 말씀을 주셨어요. 요추 특수 내시경 치료와 경추 고주파 수액감압술 말씀해 주셨는데 각각 어떤 치료법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수 내시경 치료라는 것은 막혀 있는 협착 부위를 뚫어주고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과거에는 디스크는 치료할 수 있었지만 협착은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나온 특수 내시경은 협착 부위까지 뚫어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 마취 상태로 하게 되겠고, 길이는 1cm 정도, 그리고 국소 마취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고령의 경우도 시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게 시술인가요? 수술인가요?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시술 같은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네, 좋습니다. 사례를 사례네요. 볼까요? 네,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고요. 56세 여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이 나오는 곳이 좁아져 있고 또 뒤에 관절이 굵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0분 정도 시술하고 나면 이렇게 신경 부위가 넓어져서 각 신경 가닥가닥이 다 보이게 되겠고요. 한쪽을 통해서 양쪽을 다 같이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경추 고주파 수액 감압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분 마취 후에 내비게이션 기능을 가진 플라즈마 카테터를 넣어서 튀어나온 디스크를 직접 자극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온도는 60도 전후가 되기 때문에 정상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죠. 전후가 어떻게 다른가요? 예, 시술 전에 이렇게 튀어나온 디스크를 영상 장치를 통해서 바늘을 넣어서 디스크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를 태워주게 되겠고요. 그 시술 중에 본인이 아팠던 통증을 다시 재경험하게 되고 시술 끝나고 나면 통증이 사라지는 것까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추 특수 내시경 치료 그리고 경추 고주파 수액 감압술 두 네. 가지 다 수술을 하지 않고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허리와 목 여러분들 구분하지 마시고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또 이 두 가지 치료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전화번호 026938-1666번입니다. 방송 중에 전화 주셔야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또 주저하시다가 놓치지 마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네, 최고 행복 건강 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척추 질환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척추 질환을 완화하는데 내시경 카메라가 이용이 된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내시경 카메라는 뭐 위내시경은 많이들 알고 그렇죠. 계실 거고 요즘 의료용으로 아주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이 척추 질환 치료에서는 내시경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요추 특수 내시경 치료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 예전부터 내시경 치료가 행해졌었는데요. 그 디스크 이외의 협착증의 경우에는 내시경 치료가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굵어진 뼈와 인대를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특수 내시경을 이용해서 굵어진 곳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드릴과 기구를 통해서 굵어진 부분을 넓혀주고 따라 지나가는 신경관을 확장시켜주는 시술과 같은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그 협착에는 조금 적용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라면 지금은 시술처럼 어떤 수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네. 그런 치료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시술 진행되는 과정을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예, 지금은 영상 장치를 이용해서 위치를 확인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굵어진 부분을 넓힐 수 있도록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환자분을 보면서 치료하시는 예,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불편한 곳이 있는지 그리고 평소 통증이 유발되는지 그리고 시술을 하는 도중에 시술이 끝나는 과정에서 통증이 호전되는지까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 병변 부위를 보면서 동시에 또 치료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의 경우는 드릴을 이용해서 굵어진 뼈를 갈아주는 영상도 방금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보면서 이제 병변 부위를 좀 이제 치료를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추 특수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설명 들어봤고요. 뭐 환자분들에게 이 치료법이 적용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원장님 잠시 후에 또 자세한 네.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26938-1666으로 걸려온 오늘의 첫 번째 전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버님 이른 시간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5세입니다. 65세시고 목소리만 들어서는 굉장히 건강하실 것 같은데 네. 허리나 목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예, 허리가 안 좋습니다. 네, 어떤 증상을 느끼고 계세요? 허리 4, 5번 그 디스크 협착증이 있고요. 네, 진단을 받으셨고요. 예, 예. 5번과 척추 사이에도 좀 뭐가 좀 있는 것 같고 네. 네. 양쪽 발목하고 발등하고가 저립니다. 발목과 발등이 저리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지금 묻고 싶은 거는 네. 이 치료 단계를 보니까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네.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치료 주사하는 걸 그걸로 치료를 하고 네. 또 프롤로라는 약을 사용하는 뭐 정형외과 내지는 통증의학과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 네네. 신경치료 주사 놔가지고 이제 치료를 해보고 그 다음에 프롤로 주사를 놔보고 네. 그 다음에 비수술 시술이란 그 비수술 단계로 넘어가고 네. 네. 최종적으로는 수술로 넘어가고 순서가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아버님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예. 그 신경치료 주사 단계에서 예. 그 신경치료 주사를 맞음으로 해가 이게 치료도 가능한지요? 아버님, 그러면 저희가 몇 가지만 여쭤봐야 되는데, 일단, 이게 뭐 말씀 주신 순서가 맞는데, 모든 환자들이 그 순서대로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아버님의 상태에 따라서 그 적합한 단계의 치료를 받는 게 맞겠죠. 아버님 혹시 어떤 치료를 받으셨나요, 그동안? 물리치료 약물, 그 다음에 신경치료 주사, 네. 신경치료 주사까지 지금 해봤습니다. 아, 지금 맞으셨는데 호전이 크게 없으셨어요? 신경치료 주사를 어떤 데 가니까 별로 호전이 없고, 네. 어떤 데 가니까 신경치료 주사를 이거 신경에다가 바로 뭐를 약물을 투입한지 굉장히 뭐 고문하는 식으로 고통스러워 가지고 그거 한번 맞아보이 그거는 호전이 있긴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네. 그걸 같은 알겠습니다. 네. 신경치료 주사라고 놓는데 어떤 병원에서는 거기 그냥 허리 피부 찌르는 따끔따끔한 그런 기분만 느끼도록 하고 네네. 어떤 데는 가니까 이 다리에 내려가는 신경이 막 다리가 버쩍버쩍 들리도록 그렇게 통증이 오도록 놓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뒤에 네네. 말한 그곳에는 맞아보니까 이 효과가 오는 것 같고 네. 앞에 말한 네. 곳에는 가니까 뭐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고 병원마다 좀 효과가 같은 달랐다라는 신경치료 말씀이신 주사인데 거고 또 다른 치료를 좀 이야기를 들어보신 것 같은데 일단 양경훈 원장님께서 몇 가지 전문적으로 여쭤보고 나서 이제 원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버님. 잠시만요. 신경치료 주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로도 치료가 네, 네. 가능한지. 알겠습니다, 아버님. 예. 예, 반갑습니다, 아버님. 그 몇 예, 가지 안녕하십니까. 여쭤보겠는데요. 예. 그 지금 겨울에 또 통증이 더 악화되는 경향이 보이는데요. 보통 아버님 같은 경우는 지금 증상이 생긴 지 얼마나 되셨는지, 1년, 2년 넘으셨는지 아니면 최근에 몇 달 내에 아파지셨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 주사 치료는 몇 번 정도 받아보셨는지도 궁금하고 주사 치료를 했을 때 통증이 완화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제가 왼쪽 다리가 저린 거는 이게 지금 한 25년, 6년 됐고요. 네. 최근에 와서 이제 오른쪽 네. 다리까지 저리고 네. 그 다음에 그 주사 치료를 앞서 두 번 맞은 병원에서는 이거 별로 의미가 없었고, 뒤에 이제 다른 병원에 가서 통증의학과에 가서 이제 이 면화 주사 치료를 하면서 한번 맞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고문하는 식으로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맞고 나니까 허리가 한 2, 3일은 막 뻐근하게 못 서겠고, 그 대신 이 다리 저린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았는데, 다시 나빠지셨나요, 아버님? 다시 아직 나빠지진 않은데, 그게 지금 한 25일 정도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아버님. 그 왼쪽이 원래 안 좋으셨고 최근에 오른쪽이 나빠지셨다 그러는데요.
왼쪽 안 좋으셨던 건 오래됐으니까 협착증 가능성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오른쪽까지 나빠진 건 아마 그 부위가 한쪽이 안 좋으면 우리가 몸이 반대쪽으로 기울어져서 또 반대쪽에 디스크나 협착증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사 치료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보통 우리가 주사 치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신경이 나오는 신경근을 차단하는 신경근 차단술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바늘 여러 개 찔러서 하는 중간신경가지 차단술이 있는데 다리가 저리는 경우는 신경근가지 차단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이게 효과가 보통 1년에 3번까지는 안정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번까지는 받아보실 수 있는데 다시 통증이 약화됐을 때 또다시 재차 시술을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면은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아버님 저희가 좀 증상 자세히 들어봤거든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신 치료법 중에서는 어떤 쪽으로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까요? 허리 디스크 증상이고 4, 5번, 5번 천추 1번이 제일 흔한데요. 아버님 네. 그 증상 같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특수 내시경을 이용해서 굵어진 부분이 있으면 제거를 해주고 튀어나온 디스크가 있으면 축소시켜주고 제거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치료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설명을 좀 드리긴 했지만 아버님이 또 전화 주셨으니까 아버님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특수 내시경 치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 주실까요? 네, 특수 내시경 치료는 기존의 디스크만 치료는 하는 게 아니고 좀 굵어진 부위, 또 좁아진 부위, 그리고 다리가 저리거나 오래 못 걷는 분의 경우에 협착증이 있으면 그런 협착증을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하는 이제 척추 질환 치료법입니다.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뭐 시술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느낄 법한 어떤 장점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시술 시간은 보통 15분에서 많게는 1시간 정도 걸리게 되겠고요. 상처는 6mm 정도, 길게는 1cm 정도 되고 국소 마취 상태에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나 폐가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모두 치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 요추 특수 내시경 치료를 통해서 허리 통증을 치료한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은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관으로 터져 나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발에가 마비가 된 경우고요. 바로 발견해서 내시경을 이용해가지고 저 디스크를 제거를 했습니다. 마비는 그 즉시 풀리게 된 상태고요. 네. 자, 이번에는 67세 여성분이네요. 예, 이분은 이제 그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오셨는데요. 근데 핀 고정술을 했는데 고정술을 한다고 모두가 다 고정되는 건 아니고 고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기 왼쪽에 동그라미 보이는 것처럼 그 뼈가 웃자라게 되고요. 뼈가 웃자라서 생기는 경우에는 다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시경을 이용해서 구멍을 조그맣게 내서 저기 굵어져 있는 뼈 조각만 제거를 하는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치료 전과 치료 후의 MRI를 저희가 비교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네. 요추 특수 내시경 치료, 좀 전에 전화 주셨던 아버님에게도 이 치료가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는 원장님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좀 전에 아버님 같은 경우는 신경 주사를 좀 받아도 계속해서 호전이 안 되는 케이스였고 네. 또 어떤 분들이 이 치료의 대상으로 적합할까요? 예, 그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재발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여러 마디가 안 좋거나 협착증이 동반된다고 했을 경우 그리고 수술을 했던 경우 그리고 엉덩이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오래 못 걷는 경우에는 특수 내시경 치료로 좋은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추 특수 내시경 시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많은 분들 026938-1666번으로 전화 주고 계십니다. 연결되신 분 만나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어머님 연세부터 고맙습니다. 여쭤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63세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예, 허리요. 허리. 허리가 많이 불편하고요. 네. 저기 이제 그 MRI 찍었는데요. 네. 예, 4번, 5번이 안 좋고 이제 협착증이 좀 있대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왜 그거 뭐 30만 원짜리인가 그 주사를 맞으면요. 네.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2주를 맞는다 해요. 네네. 네. 예, 그래 2주 맞으면 그걸 맞아가지고 이제 증상이 이래 좋아졌다. 제가요. 네.
예, 증상이 좋아졌다고 느꼈을 때 내시경 수술이 들어간대요. 네네. 그렇지 않고는 그걸 맞아가지고도 증상이 이렇게 내가 확 좋아졌다는 느낌이 안 들으면 네. 증상이 수술을 또 뭐 한다 하던데요. 그래서 예, 그런 점이 좀 궁금해가지고 방송보다 전화드렸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어머님은 지금 그 치료를 위해서 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 그 시술인가 수술을 받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염증이 심하신가 봐요. 뭔가 그 병변이.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안정시키시고 시술을 받을 그럴 계획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원장님께서 질문 조금 드리면서 답변 네, 한번 네.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에 겨울 추운데 증상이 더 네, 악화되는 경우가 안녕하세요. 많습니다. 예, 혹시 네. 증상이 앓은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좀 제가 이제 63세인데 네. 이 증상이 있었는 거는 한 오래됐어요. 이게 이제 요즘 들어서 좀 심해졌는데 한 15년 정도. 예. 예. 그리고 그 아픈 곳이 다리까지 저리시는지 아니면 허리만 아프신지요, 어머니? 아니요. 다리요. 요쪽에 N쪽 엉치요. 예, 예. N쪽 엉치 내려와가지고 여기 이제 다리 요 굽혔다 폈다 하는데 네. 요 쏙 들어갔는데 예, 거기하고 좀 이렇게 땡기는 경향이 있어요. 예. 혹시 종아리나 발바닥도 땡기시는지요, 어머니? 근데 이제 발바닥은 좀 서서 일을 하니까 이게 좀 저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발바닥이 뭐 저리다 해야 되나 그래 그런 거 있고 이쪽 저 무릎 밑에 옆에 요 종아리 네. 예 거기도 많이 서 있으면 좀 땡기는 경향이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봤을 때는 이제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증상이 맞는 것 같고요, 어머니. 이 경우에 저희가 이제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하고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요. 다녀가셨던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권유했을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사 치료는 아까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고 말씀도 드렸지만 아픈 신경을 찾아서 거기를 치료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 신경이 정말 맞는지 해당 신경이 맞는지 그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테스트 성향도 있는 건데요. 어머님 같은 경우는 심해서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에 진짜 여기가 수술해서 좋아져야 되는데 수술하고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번호를 잘못 찾은 경우에는. 그래서 미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그 부위를 확정짓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자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요. 네. 내시경을 이용해서 아마 치료를 하자고 하셨으면 그 내시경을 통해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확정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잘 치료 받으시고 그러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화 주신 어머니께서 상담 받으시고 그 원장님의 진료 계획을 들으신 게 저희 원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하시는 예, 이해를 그렇습니다. 하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말씀 주신 치료 뭐 가격까지 저희에게 상당히 말씀해 주셨는데 주사 치료 받아 보시고 그 이후에 이제 다니고 계신 병원의 원장님과 상담을 통해서 내시경 치료로 좋은 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고요. 저희는 네. 오늘 또 소개해드릴 치료법들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거북목 증후군이 굉장히 많거든요. 젊은 옛날보다. 분들도. 이게 네. 아마 자세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뭐 일자목이라고도 하고 거북목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자칫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목 디스크를 유발할 그렇죠. 수 있어서 더 안 좋다고 하는데요. 원장님이 목 통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비수술적인 치료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목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비수술적 치료는 흔히 말하는 스트레칭, 가장 기본적인 스트레칭, 평소 자세, 네. 턱을 쭉 당기고 목을 스트레칭 해주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도 통증이 조절이 잘 안 된다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비수술적 치료 방법들, 신경 차단술을 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운동 치료나 도수 치료 같은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심한 경우는 체해 충격파를 해서 통증 부위를 완화시켜주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네, 네.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게 경추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었습니다. 이게 네. 참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분들 입장에서 이름만 들어서 좀 덜컥 겁이 나거든요. 어려워서요. 근데 네. 의외로 이 원리만 이해하면은 좀 비교적 쉬운 그런 시술이 아닐까 싶어요. 환자 입장에서. 예, 맞습니다. 의사가 시행하기에도 어렵지 않은 시술이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단순히 목 통증이 있다고 시술하는 건 아니고요. 목 통증 이외에 팔 저림 증상이 있거나 손가락 저림 증상이 있을 때 그게 디스크가 원인이 됐을 때는 디스크를 찾아서 직접 그 바늘을 넣어서 2mm 정도 되는 바늘입니다. 그 바늘을 넣어서
디스크 부위를 태워주는 방법입니다. 환자하고 직접 대화하면서 시행하게 되겠고요. 네. 특별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은 없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네. 경추 고주파 수액 감압술입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그 고령에서도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다른 국소 마취이기 때문에 전신 마취가 필요 없는 시술이라서 다른 뭐 크게 못 하실 분들은 대부분 없습니다. 목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증상이 있을 경우, 팔다리 저림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시술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뭐 화면에도 보이지만 고령, 당뇨, 고혈압 환자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까 경추 고주파 수액 감압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네. 그리고 또 수술이 무서웠던 분들은 충분히 요즘은 시술로도 많이 통증 완화되는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네. 한번 이 시술을 기억해 주시고 또 상담 받으실 때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전화 연결돼서 기다리고 계신 분 계셔가지고 만나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 젊은 환자분 네. 같습니다.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네, 저는 32살이고요. 아이고. 32살, 예, 32세. 네. 네. 제가 이제 3달 전부터 네. 이제 좀 발가락 저림이 조금 심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좀 허리가 좀 서 있을 때는 괜찮은데, 앉아있을 때가 유독 아프더라고요, 통증이, 허리가. 앉아 있을 때 아프시고요. 네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측만증 진세를 받았는데, 네. 이렇게 병원 가도 이렇게 뭐 엑스레이 찍어봐도 뭐 이상 없다고 하고 딱히 뭐 결과 나온 게 없어가지고 전화 드렸거든요. 좋습니다. 정말로 엑스레이나 뭐 정밀 검사 했는데 이상이 없다 그러면 답답하거든요. 그게 제일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원장님께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허리도 아프고 발가락 저리다고 하셨는데요. 발가락 네네. 이외에 발목이나 종아리, 허벅지도 통증이 있으신지요? 아니요, 그쪽은 괜찮은데 발가락이랑 발바닥이 좀 저리거든요. 발가락과 발바닥이. 네. 그 누워서 다리를 스트레칭했을 때 평소보다 많이 당겨지는 증상이 생기셨습니까 혹시? 예, 예. 많이 심해요. 예. 그리고 앉을 때 아프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네. 서 있을 때하고 앉을 때 압력을 비교해 보면 서 있을 때보다 허리 압력이 앉아 있을 때가 40% 정도 더 증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부렸을 때는 2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허리 디스크가 그럼 언제 찾아오냐? 평균적으로 만 35세에 디스크가 처음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 증상이 가능성이 많고요. 3개월 됐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 진행한다 그러면 간단한 치료부터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 MRI나 CT를 통해서 디스크의 위치나 병변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근데 이제 전화 주신 분이 디스크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보인다는 말씀 주셨는데 발가락이 저린다고, 발바닥도 저린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좀 진행이 많이 된 건 아닌지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간과 통증의 정도인데요. 사실 발바닥만 아픈 경우는 족저근막염의 경우에도 발바닥만 아플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디스크가 튀어나온 위치 그리고 양에 따라서 통증이 다리 전체를 커버할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발바닥이나 발가락만 아픈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의 진단이 좀 필요한 상태라고 보고요. 네. 예, 그리고 앉았을 때 허리 아픈 것도 디스크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허리 통증과 발가락 통증을 같이 봤을 때는 허리 디스크를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전화 주신 분께서 좀 비교적 젊은 환자분이시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초기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좀 자세히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병원에서 정밀 진단과 함께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허리와 목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이 비수술 척추질환 치료법을 주제로 자세한 상담 방송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게 이제 2가지 치료법이었죠. 네. 요추 특수 내시경 치료 그리고 경추 고주파 수액 감압술. 혹시라도 모를 환자분들이 알고 있어야 할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 허리 디스크하고 목 디스크에 지금 방금 소개해드렸던 경추 수액 감압술과 허리 디스크 내시경 치료는 시술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대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척추라는 거는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죠. 오랫동안 쓰면은 관절이나 디스크가 또 나빠게 되고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디스크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든 받지 않는 경우든 상관없이 다음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 예방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고요. 네.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서 척추뼈가 잘 움직이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강화하는 운동들을 미리 그리고 시술 후에도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는 시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좀 주의사항 같은 것도 꼼꼼하게 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 이번 시간에는 양경훈 신경외과 전문의와 함께 척추 질환과 또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네. 일주일 사이에 환자들이 약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 2010년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항상 손발 깨끗이 씻으시고 체온 유지 또 영양 섭취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건강 정보 들고 다시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